월세 부자의 비밀 노트 페이지 48페이지 인테리어 사장님 부동산 자산을 리모델링하다. 어느 날 거래처 인테리어 사장님이 상담 신청을 해왔다. 한국 MPL 연구소 관련 인테리어를 해주는 공간 디자인 사장님이다. 제가 사무실을 갖고 있는데 5억 5천만 원 정도 시세가 나가요. 이걸 활용해서 종잣돈을 만들고 사장님처럼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해보고 싶은데 저 같은 노가다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네요. 사장님 조언을 듣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잘 오셨어요.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잘 오셨습니다. 지금 사용 중인 사무실은 대출이 없나요? 네. 거기는 오래전에 분양받아 사용하는 거라 대출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도 예전처럼 잘 되는 게 아니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사무실을 매각하고 작은 곳으로 이전할 생각도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상담 좀 받으려고 왔습니다. 그럼 지금 쓰고 있는 사무실은 몇 평인가요? 지금은 50평이에요. 사무실을 몇 평 정도 생각하나요? 30평 정도 생각할 것 같은데요. 종잣돈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사용하는 사무실은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사무실 매도 자금 5억 5천만 원 중 작은 평수의 임차 보증금으로 3천만 원이면 충분할 것 같네요. 나머지 차액 5억 2천만 원으로 수익형 부동산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할까요? 양재동에 가면 패스트 5라는 1, 2인 사무실 공간을 공유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소규모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목돈이 들어가는 사무실 비용을 최소화해서 자금 부담을 줄이고 손쉽게 창업하는 문화를 만들어 놓은 새로운 개념의 오피스 공간이에요. 이곳은 기존의 사무실 임대에서 한 차원 진화한 사무실 공유 컨셉트로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약간 변형된 형태의 섹션 오피스로 접근해 보면 좋겠네요. 사무실은 큰 평수로 구입하고 공사약 사장님이 직접 하시니까 원가로 할 수 있고요. 자료를 보내드릴 테니 한번 보시고 직접 방문해서 분위기를 살펴보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보고 와서 다시 상담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될 자료를 준비해서 다음에 만날 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다. 가서 보니 어떠세요? 네, 아주 마음에 들던데요. 전문적인 지식은 없어서 모르겠지만 분위기나 사업 아이템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예요. 100평 정도 전용으로 사무실을 구입하고 소형 사무실로 임차인을 맞추면 되겠어요. 임차 소유가 풍부하고 공실 위험이 없는 지역으로 선택한다면 수익률도 높고 지금 있는 자산의 이동으로 충분한 노후 준비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사장님한테 맡기고 저는 사무실 처분과 공사 준비만 신경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무실 정리되는 스케줄 나오면 알려주세요. 그 시점에 맞춰 준비할게요. 얼마 후 기존 사무실을 매도했고 새로운 물건을 찾아 계약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다. 이분은 내가 투자하는 곳마다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연구원들이 매입한 물건이 공사 현장을 계속 지켜볼 수 있었다. 사업을 하는 분이라 돈의 흐름을 빨리 파악하고 행동으로 옮긴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숨어있는 자산을 수익형 부동산으로 이동하여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였다. 대출을 활용한 이번 투자는 실투자 금액이 1억 6천만 원으로 월세 800만 원을 받게 되었다. 저금리 시대에 확실한 노후 준비를 한 것이다. 환갑을 앞둔 김 사장님은 새로운 도전을 준비 중이다. 스마트 IT 인테리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또 다른 변신을 준비하고 있다. 끊임없는 변신만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다.
내 주변에는 경제적 자유를 찾아가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매입 금액 8억 원, 대출 금액 6억 4천만 원, 실투자 금액 1억 6천만 원, 월 이자 160만 원, 월세 800만 원, 월 이자 공채 후 임대 수익 640만 원, 수익률 48%. 부자를 따라하면 부자가 된다. 2016년 2월 말 전역을 했다. 20년 동안 격리 장교로 근무했지만 재테크 후와는 거리가 멀었다. 제대 후 자산은 2억 원 남짓이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값도 안 되는 돈이었다. 하지만 나는 지금 일하지 않아도 월 6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임정택 대표를 만나고 일어난 일이다. 월 600만 원을 크지 않은 금액이다. 그러나 나는 이 금액이 매년 커질 것을 확신한다. 왜냐하면 그 비밀을 알아버렸으니까. 전역을 몇 달 앞둔 2015년 5월 지인의 소개로 임정택 대표를 처음 만났다. 그의 부실 채권 수업을 들었고 내용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매주 토요일마다 부동산에 대한 지식을 쌓고 임장도 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치 동호회 모임 같은 편안한 분위기였다. 지금은 먼 친척보다 훨씬 따뜻하고 끈끈한 사이가 되었다. 수업이 진행될수록 투자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나타났다. 그들은 결단이 매우 빨랐다. 그렇게 투자를 하는 연구원들이 조금씩 늘어났다. 내게 부동산 투자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오랜 동안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삶을 추구한 영향이 컸다. 그렇게 고민을 거듭하는 사이 투자자들이 계속 늘어났다. 어느새 나는 그들을 부러워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내 마음에도 조금씩 확신이 싹트고 있었다. 그러다가 임 대표에게서 좋은 물건이 매물로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미 검증된 물건, 검증된 방법이라는 믿음이 있던 터라 물건을 보지도 않은 채 성금을 입금했다. 계약 대출 진행, 잔금, 납부, 구조 변경까지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수익성을 따져보니 20%가 넘었다. 5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월 9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다. 나는 부동산을 잘 모른다. 그런데도 계약을 주저하지 않은 까닭은 임 대표님을 믿었고 또 이미 많은 연구원들이 수익을 내는 것을 직접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임 대표가 모조리 채워주었다. 그 덕분에 나는 생애 처음으로 부동산의 소유주가 되었다. 전역하자마자 90만 원의 월세가 나오는 것은 내게 큰 힘이 되었다. 그러지 않더라면 취업 준비로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야 했을 것이다. 어쩌면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가야 했을지도 모른다. 취업과 창업을 고민한 끝에 나는 사업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다. 직장인들의 정년은 사실 55세 전후다. 취업을 하더라도 길어야 10년이란 생각이 들었다. 55세 이후에는 누구든지 자기 일을 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지금 당장 돈이 안 되고 힘들더라도 내일을 시작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 이면에는 90만 원의 월세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그 후 임 대표는 나의 첫 번째 스승이 되었고 부자가 된 방법을 혼자만 알고 있지 않고 다같이 잘 살기 위해 서슴없이 공개하고 함께 하려는 그의 가치관이 큰 울림을 주었다. 나는 임 대표와 함께 일도 하고 있다. 올해부터 한국 NPL 투자연구소 이사로서 부실채권 강의를 임 대표와 나누어 맡고 있다. 불과 1년 전에 배운 NPL을 내가 강사가 되어 가르치는 입장이 된 것이다. 지난 1년 동안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부자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면 된다는 것이다. 좀 더 공부해서 충분히 이해한 뒤 투자하려는 사람이 많다. 나름대로 위험을 줄이기 위한 길이라는 점을 이해하지만 애초부터 모든 것을 이해하고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민법만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투자를 잘 하려면 배움의 한계를 정하고 나름대로 투자 원칙을 세워야 한다. 내가 터득한 원칙은 부자들이 하는 방법대로 투자하는 것이다. 그들이 이미 길을 닦아 놓았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이미 검증된 방법으로 여기저기서 월세 받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주저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해서 남들보다 빠른 시간에 큰 돈 들이지 않고 부동산의 투자에 세계에 입문했다. 저성장 저금리 시대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라고 말한다. 부동산 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않아서 수익률이 떨어져서 위기라고 한다. 하지만 저금리 시대가 오히려 투자의 호기가 될 수 있다. 대출을 통해서 수익률을 높이는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은 저축을 좋아하고 부자는 대출을 좋아한다고 한다.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려면 대출이 위험하다는 고정관념을 가감히 버려야 한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대출은 위험이 아니라 저금리 시대의 축복이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 모두 좋은 일들이다. 그래서 나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새로운 목표는 자산을 15억으로 늘리고 연봉 1억 원을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목표라고 했지만 내가는 너무나 쉬운 일이다. 나를 도와주는 임 대표와 한국 MPL 투자 연구소 연구원들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나도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있을까? 부동산 부자가 되려면 책과 신문을 끼고 살아라. 기초 지식이 있어야 부동산 투자를 시작할 수 있다. 상담을 해보면 현재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다. 주로 팔아야 할 것인지 계속 보유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다. 그러나 단순히 매각과 보유만을 논할 수는 없다. 같은 부동산이라도 상황에 따라서 팔아야 하는 경우가 있고 계속 보유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황은 본인들이 더 잘한다.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까닭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 부동산에 대한 기본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 점이다. 이것은 내가 가장 중시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다. 강의나 세미나에서 항상 하는 말이 있다. 기초 체력을 쌓아야 돈을 벌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기초 체력이라는 것은 금융 지식이기도 하고 부동산 지식이기도 하다. 성공한 사람들은 부를 만들어 가는 것도 중시하지만 가지고 있는 부를 지키는 방법을 더 많이 고민한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몇 년 후에 다시 물푼의 생활로 돌아가는 기사를 많이 볼 수 있다. 갑자기 훅 들어온 돈을 머무는 시간도 짧아 훅 나가버린다. 천천히 오랜 시간을 들어온 돈은 머무는 시간도 길다. 이 말은 돈을 벌 줄 암과 동시에 번 돈을 관리할 수 있어야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신문을 통해 국내와 국제 시장의 경제 흐름을 읽어라. 돈이 그렇다. 많이 벌어서 부자가 아니다. 올바른 돈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부자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 방법은 간단하다. 첫 번째, 경제신문을 읽기를 권한다. 신문은 15,000원으로 세상의 모든 정보를 공유한다. 신문을 통해서 국제 시장의 변화, 국내 시장의 흐름, 부동산 정책, 변동 상황, 개발 지역 등을 알 수 있다. 나는 경제신문의 2 종류와 일반 신문 1 종류를 구독한다.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면서 만든 첫 번째 습관이다. 한국 부동산의 외부 요인에 따라 시장이 출렁거린다. 부동산 정책의 변화에 따라 시장이 좋아지기도 하고 급격히 나빠지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를 정책권자의 말을 통해서나 정부의 발표에 의해서 알 수 있다. 대통령, 한국은행 총재, 기획재정부 장관, 교통부 장관, 서울시장 등 지자체장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개발지역 발표에 따라 향후 부동산 가격이 오르거나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시장의 변화도 눈여겨보아야 한다. 미국의 금리를 인상하면 한국 금리도 따라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다. 부동산의 금리를 많이 받는다. 올해 금리가 오른다 해도 어쨌든 지금처럼 저금리일 때가 투자 타이밍이다. 은행 대출 이자가 매우 낮아 대출을 활용한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반대로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 부담으로 부동산 매입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실수요자가 대출을 끼고 주택을 구입하면 매달 들어가는 이자 부담이 높으므로 매입을 꺼리게 된다. 이렇게 국제시장의 변화로 시장의 금융시장의 변화나 국제적 큰 이슈들이 차후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 자료들을 찾아서 읽고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 경제 전문가가 아니므로 전체적인 경제 흐름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관심을 두고 꾸준히 공부해야 한다. 자료를 통해 접한 정보를 현장을 찾아가 직접 확인하라. 두 번째, 이렇게 알게 된 내용을 메모하고 스크랩을 하면서 자료를 모아 놓은 노력이 필요하다. 쌓이는 자료만큼 공부해야 할 내용과 지역이 많아진다. 개발 정책이 발표된 지역은 시간을 내어 다녀와야 한다. 그 지역에 투자를 하고 안 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을 직접 가보자. 발표가 나온 직후의 모습과 개발을 진행하는 모습, 개발이 끝났을 때의 모습을 기억해야 한다. 다시 도시 개발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 과정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발로 안목이 높아지고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야도 넓어진다. 가서 무언가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서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며 변화의 기운을 느껴야 한다. 변화의 기운을 느끼려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가능하다. 관심을 지니고 현장을 가서 돌아다니면 현재의 모습과 개발이 진행되면서 변해가는 모습을 알 수 있다. 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을 찾아가면 활기가 넘친다. 현장에 직접 나가 좋은 기운을 받아보자. 투자 안목을 키우는 데는 책만 한 것이 없다. 세 번째로 부동산 관련 책들을 많이 읽어보자. 책을 쓰는 사람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한 권의 책을 만든다. 그들이 가진 경험, 지식, 노하우가 한 권의 책에 녹아있다. 내가 직접 발로 뛰어서 알아내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좋은 책은 큰 힘이 되고 지식이 되며 길잡이가 되고 멘토가 된다. 한 분야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분야의 책을 10권 정도 읽어보면 감이 온다. 부동산 재테크 공부는 학교에서 하는 공부와는 다르다. 외우고 암기하고 시험 보는 그런 방식으로는 돈을 벌 수 없다. 부동산은 큰 흐름을 이해하고 현장에 나가 재빨리 가격의 변화를 반영해야 돈을 벌 수 있다. 이론적인 내용은 책이나 강의를 통해 습득할 수 있지만 가격의 변화는 현장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가격의 변화를 알고 대응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이론과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데 이것을 위해서는 책만큼 좋은 것이 없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관련 책 읽기를 공부로 받아들이고 힘들어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책 읽기를 통해서 다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간접 경험을 할 수 있고 나만의 투자 철학을 만들어갈 수 있다. 나도 부동산 시장에 늦게 뛰어들었지만 남들보다 빠르게 적응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까닭은 다양한 책 읽기가 뒷받침해 주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쉽고 편한 책부터 읽기를 권한다. 부동산 관련 책이 아니어도 좋다. 본인 수준에 맞는 책을 읽어야 도움이 된다. 공부도 받아들이지 말고 인생을 바꾸는 방법이라 생각하기 바란다. 익숙한 것과 멀어지고 새로운 것과 친해지자. 부자가 되고 싶은가? 신문을 읽고 메모하는 책을 읽으며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기 바란다.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것이다. 기존에 했던 대로 살아가는 방식으로는 지금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옛날의 방식을 모두 버리고
해보지 않은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기 바란다. 사람은 누구나 익숙한 것에 편안함을 느끼고 안정감을 갖는다. 그렇지만 지금의 편안함이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혁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지녀왔던 삶의 방식을 하나씩 바꾸어가는 연습이 필요하다. 익숙한 것과 멀어지기, 새로운 것과 친해지기, 훈련을 통해서 부동산 부자를 꿈꿔보길 바란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